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전히 분류입니다. 분류. 직원 이직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직을 할까? 이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걸 가져온 거고, 역시 캐글에 있는 데이터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타겟 컬럼 이벤트. 사실 이 직원 이직률이라는 게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실제 HR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맞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또 맞냐? 뭐 약간 요런 이제 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캐글에 있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요런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기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16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중에 타겟이 이벤트죠, 이벤트. 이벤트가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그 I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데이터의 항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를 눌러보시면 캐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너무 많이 해서 임포트 이런 거는 있는 파일 그냥 저는 그냥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그 비주얼 패션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 턴오버 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요 이벤트, 요게 1이 이직인 것 같죠? 1이 이직이고 0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근무 연수 같아요. 연수. 그리고 요건 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게요.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컬럼이 이래서 이렇고 뭐 이런 해석은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것도 좀 볼까요? 항상 보는 거, 뭐 인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보는 거죠. 수치인지, 오브젝트인지, 문자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수치형 컬럼들의 이제 평균값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변수에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충 넘어가는데 실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 평균이 왜 이만큼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죠. 결측치 확인하는 거. 결측치. 다행히 얘는 결측치가 지금 없죠. 깨끗하게 올라온 데이터입니다. 정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요거 이제 미리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잊어버리지 말으려고 이벤트가 타겟이라는 거. 그리고 수치형 컬럼들을 이렇게 아까 인포를 쭉 확인해 보니까 요런 애들이 수치형이었더라. 요런 애들이 수치형이었더라. 이거 이제 미리 한번 적어 놔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확인을 했고 수치형 컬럼의 디스크라이브 이런 거는 굳이 수치형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전체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수치형만 뽑아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관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계수도 굳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누르면 수치형에 대해서만 상관계수를 보여줍니다. 여기 뉴메릭 옹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이게 수치형으로 돼 있지만 내용상의 범주형인 애들이 있죠. 10, 10 이런 애들은 범주형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애들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수치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나오겠죠. 이벤트 같은 애들. 이벤트 10, 10 돼 있지만 얘는 수치형 변수를 취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우리 앞에서 서바이브 같은 애들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요 인포에 있는 애들이죠. 전부 다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박스 플랫 이런 애들을 보는 겁니다. 히스토그램 이런 거죠. 많은가 봐요. 네. 꽤 많죠.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박스 플랫. 이렇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얘네들이 잘 안 보이죠. 이거에 가려서 이쪽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려서 너무 안 보이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애들만 예를 들어서 수치형이니까 이런 애들 보고 싶은 애들만 눌러서 박스 플랫을 누르면 걔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안 보이면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히스토그램에 보시면 요 이벤트는 딱 봐도 범주형입니다. 수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0 아니면 1밖에 없죠. 이벤트 같은 경우.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수치형이나 실제로는 실제로는 범주형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벤트가 우리 그 y 값이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러스로 df의 이벤트. 네, 여기 있죠? 이벤트. 이렇게 해보면 이것도 이제 그 캐글에서 제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꽤 잘 맞춰서 비율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겟이 안 맞을 경우는 우리가 애큐러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90%인데 그 모델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무조건 1로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좋은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큐러시는 9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는 우리가 그 애큐러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젠더하고 웨이를 가지고 이벤트로 이제 그 휴를 주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 거죠. 뭐 일상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카운트 플롯을 그릴 건데 df의 젠더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자는 이만큼, 남자는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이벤트별로 나눠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인데 비율이 남자인데 그 이직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여자인데 이직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걸로 보면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죠. 네. 큰 차이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없어 보일 것 같긴 한데 카운트 플롯 데이터의 웨이 요거죠. 그다음에 휴 이벤트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이제 뭐 그 출퇴근하는 수단인 것 같죠 지금 버스, 카, 풋 뭐 이렇게. 근데 얘네도 보면 지금 뭐 버스가 많고 풋을 적지만 그래도 그 비율 차이는 없죠. 네, 그래서 뭘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직률에 큰 영향은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코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 젠더 헤드 젠더 그레이 웨이즈 이거 얘네들은 레이블 인코딩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에 df 여시고 인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젠더 그다음에 헤드 젠더 그다음에 그레이 웨이즈 얘는 우리가 레이블 인코딩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얘는 레이블 인코딩하고 이 원본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딜리트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 그 범주형 변수 다 찍을게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애들이 범주형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네 이렇게 됐죠. 얘네들은 원하드 인코딩. 자, 원하드 인코딩은 원본을 삭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런을 누르시면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3개 변수는 레이블 인코딩으로 나머지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다 하면 좋은데 레이블 인코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범주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데는 이제 레이블 인코딩을 쓰기도 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귀 계열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러면 뭐 눈물을 머금고 다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따로따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죠. 우리 뭐 여기 말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쭉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서프트 벡터 머신으로 돌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이프 여시고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df의 이벤트 빼고 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x가
그 원하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얘는 DF만 이벤트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얘 서포트 벡터 머신 SVC라고 쓴 게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라서 그래요. 리글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 리글에서니까 SVR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바뀔 거 없죠? 그대로 그리고 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 0.51 뭐 생각보다 잘 맞추진 않았어요. 못 맞히는 게 정상입니다. 못 맞히는 게 이거 뭐 아무것도 우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돌렸는데 뭐 이거 엄청 잘 나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 이건 예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도 캐글 데이터라서 그래도 조금 현실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이 정도 못 맞추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로 똑같은 거죠. 지금 랜덤 포레스트로 똑같이 보면 뭐 PRED2에 저장하라고 돼 있는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재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파이프라인으로 해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 df 얘도 전부 다 넣고 이벤트 빼고 얘도 df에 이벤트만 넣고 계속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뭐 다른 거 해보셔도 됩니다. 뭐 XGBoost나 이런 것도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XGBoost나 라이트 GBM 이런 애들은 필요하면 인스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사이킨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옵션 일부러 맞춰놓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런 하면 얼마나 잘 맞추나 볼까요? 그래도 얘는 일단 알고리즘에서 차이를 보이네요. 쟤는 소프트뱅크에서 0.5 정도 나왔는데 똑같은 걸로 알고리즘을 조리려는데 얘는 0.7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알고리즘을 트리게어를 쓰셔야 돼요. 저거는 이 알고리즘이 좀 궁합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는 이런 게 잘 맞고 어떤 데이터는 이런 게 잘 맞고 그래서 보통은 몇 개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여러 가지 해주는 게 오토 ML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오래 걸리고 또 기계 디바이스 특성도 좀 타고 그래서 제가 예제로 보여줄 때는 저희가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구현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랜덤 포레스트를 써야 된다. 트리게어를 써야 된다. 아마 XGBoost나 이런 걸로 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봤던 인포로 뭐 퓨처 임포턴스 이런 거 보면 되죠. 너무 많네요. 그러면 좀 개수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10개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스테이지 얘가 아마 그 근무 연차일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나이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직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너무나 좀 이게 약간 당연한 결과, 별로 의미 없는 결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도메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미를 찾아내고 또 좋은 X를 넣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변수는 여기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고리즘이 걸러지니까. 그런데 좋은 변수를 하나 넣으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안 좋은 변수를 찾아서 빼는 노력보다는 좋은 변수를 하나 찾아서 넣으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변수를 찾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원래 예전에 우리 통계 같은 거 할 때는 변수 수가 많아지면 안 돼서 안 좋은 변수를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웬만한 건 그냥 커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변수를 찾아서 넣는 데 집중하시고 안 좋은 변수는 잘 모르면 놔두시면 돼요. 물론 차원이 많아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원을 줄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변수 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데이터가 풍부하다면 안 좋은 변수 빼는 노력보다는 좋은 변수를 찾아서 넣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였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ROC 커브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거죠. ROC 커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레숄드를 바꿔가면서 맞춘 것과 못 맞춘 거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캐글에 있는 직원 이직률 요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